이렇게 노란색으로 계속 이제 추세대 하단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드렸고, 이 앞전에도 여기서 결국엔 깨지 않고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단까지 이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. 패턴상으로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깨지면은 요게 이제 휩소 패턴,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소뚜껑 패턴이라고도 하긴 하는데,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, 보통 이러다가 이제 옆으로 더 횡보를 하다가 이쪽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을 할지, 저 추세선을 깰지는 아마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그 방향성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일단 모양 자체는 그렇게 썩 이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며칠 전에도 이제 카페에다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그 삐뽀삐뽀 하나 올리긴 했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으로 한번 세게 무너진 거고, 이따가 한번 추세대 간단히 좀 뭐 추가적으로 시간 되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그리고 이제 S&P 500 같은 경우에 사실 추세대 하단 추세대를 깼다가 올려놓고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까지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. 21선이기도 하고요.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텐데, 약간 좀 애매한 거는 여기서도 음봉의 크기가 작지는 않았고, 더군다나 여기 갭이 하나 있었고 갭 하락한 이후에 바로 밀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S&P 500도 그렇게 모양은 이쁘진 않다. 그나마 다우가 좀 견조한데요. 아무래도 여기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도 시장 조정받을 때 좀 버텼었던 섹터가 이제 금융주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인지 상대적으로는 다우가 좀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요거 봤으니까 러셀까지도 좀 보면요, 러셀도 한 1.4%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, 트럼프 랠리가 나온 거에 한 절반 정도는 다 되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딱 요 직전 고점 자리까지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. 4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러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미국채가 결국엔 찍을 자리 찍는다고 4.5를 찍긴 찍었습니다. 네. 네. 찍고 다행히 그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위아래 꼬리 도지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, 결국에는 뭐 주가 흐름들을 보면 결국엔 찍을 자리는 찍어줘야 어쨌든 언와인딩이 나오든 아니면 그쪽으로 강한 돌파가 나오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뭐 생리 내지 습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4.5까지 좀 찍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전체적으로 뭐 이제 개별 기업 경제 데이터들 좀 보면은 소매 판매랑 수입 물가, 그다음에 산업 생산이 이제 금요일 날 좀 나왔는데, 소매 판매 나오고 나서 초반에는 약간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아래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은 그런 측면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.4% 증가하면서 대폭 상향이 좀 조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수입 물가도 전월 대비 0.3% 증가하면서 4월 이후 최대폭입니다. 두 가지 지표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상대적으로 산업 생산은 전년비 이제 0.3% 감소를 하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다. 그래서 보면은 물가가 자꾸 이제 또 애매하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이번 주에도 연은 총재들의 코멘트가 좀 많이 있긴 한데, 예정되어 있긴 한데,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속도 둔화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, 이런 식으로 또 코멘트가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12월 금리 인하 이제 그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25bp 인하가 한 61%, 그리고 동결이 38%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전체적으로 마켓맵 보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주들이 모두 다 조정이 나왔고요.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3.26%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조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한 1억 달러 정도 적게 나오면서 야, 이쪽 애매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빅테크들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
전체적으로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 반도체 업종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.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선 몇 개 그어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왼쪽 어깨, 그다음에 여기 머리, 그다음에 위에 상단 이렇게 딱 그어놨는데 여기를 결국엔 넘겨주느냐 아니면 여기를 못 넘기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가느냐 그거라고 여러 번 뭐 차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른쪽에서 힘이 확실히 좀 약해진 그런 모습이고요. 보면은 주요 이평선들이 이제 역배열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.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섹터 구성 종목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긴 하지만 개별 구성 종목들 좀 보면은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. 고점 대비 뭐 절반 정도 하락한 게 수두룩할 정도이니까요. 그래서 엔비디아마저 진짜 이번 실적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엔비디아마저 이제 밀리면은 다시 이제 하단을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. 엔비디아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엔비디아랑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이제 조금 뭐 보고 넘어가면 일단 엔비디아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도 사실 왼쪽 어깨, 머리,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패턴으로 갈지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고민할 수 있고요. 더군다나 이제 블랙엘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. 하나는 제프리스에서 월가의 기대가 너무 높다, 엔비디아에 대해서. 뭐 저도 아침마다 그 증권사, 그러니까 해외 IB들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거나 목표가를 올리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가를 최근에도 되게 많이 올리는 기업들이 있고 한 170달러까지도 막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 가이던스에서 조금만 미스가 나더라도 시장이 반응은 이제 AI 뭐 하드웨어 쪽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항상 조정 나오면은 같이 기사화 되는 게 블랙엘. 이번에도 이제 블랙엘 서버의 과열 문제가 좀 직면해 있다. 디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거나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쪽에서는 이 블랙엘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항상 진화해 주는 게 이제 젠스낭 CEO가 뭐 이런데 인터뷰나 그런데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되게 잘 되고 있고 뭐 완판되고 있다 뭐 미리 선주문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실적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TSMC 있잖아요. 10월 매출이 그 증감률이 30%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진 겁니다. 아직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 그것까지 끌어와가지고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11월 달에 TSMC 그 이제 월별 그거를 진짜 잘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그 30% 밑으로 내려간 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추세적으로 30%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한 번 더 나온다면 시장은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매출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 전에 일단은 뭐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나오는 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. 요거 뭐 좀 기간 연장해서 제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뭐 한 3.6% 반등하긴 했는데 진짜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. 이거 120불에서 10분의 1이? 네. 근데 뭐 작년에서 올해 오른 것도 이만큼 오르긴 했으니까. 네, 아무튼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, 요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양 자체들이 안 좋다라는 거죠. 사실 이런데 다 지지를 받아줘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보면은. 여기는 벌써 완성이 됐잖아요. 헤드앤숄더가 이쪽에 이제 왼쪽 어깨, 머리,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만들다가 이 넥라인을 그냥 갭으로 깨버린 거고 그게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지지받을 자리를 못 지지받고 있는 기업들이 좀 빅테크 중에서 많아진다는 거고 여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100불 아래쪽까지 이제 내려왔는데요. 여기도 이제 중요한 자리가 85불이죠. 여기 깨지면은 이제 반도체 다운사이클이나 HBM 공급 과잉 논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일 텐데요. 미국 시장 조정 나오는데도 금요일 시장은 테슬라는 상승을 했습니다. 역시 그 대통령과의 그
끈끈한 것이 주식시장에서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뭐 이것도 계속 뭐 처음에 세액공제 나왔을 때, 그러니까 세액공제 폐지 나왔을 때 IRA법 뭐 폐지 이런 것들 나왔을 때도 언급을 드렸었고, 그다음에 많은 곳에서 비슷한 분석이 나왔었던 건데 경쟁사들이 더 힘들다.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버리면은 경쟁사들이 다 이제 나가 떨어지고 남을 수 있는 건 테슬라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좀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머스크의 그 XAI 기업 가치가 한 70조 원 정도에 이제 8조 원 정도 펀딩을 했고, 요 8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펀딩한 거는 엔비디아 칩 10만 개 구매하겠다. 여기도 계속 그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확장하려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요것 때문에 관련된 뭐 AI 기업들 움직임이 좋은 것도 있었는데 우주항공도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연상작용은 야, XAI 기업 가치가 저 정도면 이제 스페이스X 대통령이 코멘트도 했고 그거 내년에 IPO 내지 IPO를 안 하더라도 이런 기업 가치 관련된 분석들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은 약간 좀 높게 밸류를 쳐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연상작용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우주항공 뭐 대표적으로 계속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RKLB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금요일날 다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한 이틀간 강하게 차익 실현 나왔는데 저 XA 기업 가치 이야기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는 건 시장이 그런 식으로 연상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다음에 힘을 쏟을 곳이 저런 우주항공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